동력, 글밭, 4월 16일 수요일, 이기고도 진 총선. 많은 님들의 관심을 모았던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은 비례 배분에 있어 다른 총선과는 전혀 달라 이 점을 감안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뜻밖의 불거진 이 비례 문제는 가짜 정당이라는 정당을 낳는 기현상을 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은 비례 의원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할 만큼 비례 제도의 새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어느 한 가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례 정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회가 주어지면 모를까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뤄야 할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총선은 이기고도 진 총선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과반을 훨씬 넘는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균형을 잃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싹쓸이라는 불명예의 딱지를 달게 된 것이니까요. 대구 경북 중 특히 대구는 미래통합당으로, 전라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채웠으니까요. 둘째로 비례제도의 운영에 있어 크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입니다. 보다 많은 수구 꼴통의 의석을 빼앗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친촛불 색깔은 47석 중에서 겨우 20석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하여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반촛불 색깔은 무려 27석이나 됩니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를 감안한다면 47석의 50% 정도인 24석을 거뜬히 넘겨야 했습니다. 셋째로 지역구에서 보다 세세하게 후보를 검증하여 선택을 하지 못한 점입니다.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떠들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원칙과 융통성이 부족했지요. 그 예로 전북 남원인실 순창과 강릉의 경우를 그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작은 것에도 몸을 사리는 전략으로만 움직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에 나타나 손발이 되어줄 열린민주당을 죽이는 데에만 힘을 뺐으니까요. 이 점은 둘째로 짚은 문제와 상당한 부분이 겹칩니다.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12번으로 선택의 폭을 보다 넓혔어야 했습니다. 보다 슬기롭게 판을 분석하고 더 세게 몰아쳐 수국 골통의 숨통을 끊는 전략을 펴야 했죠. 마치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의 지략처럼요. 이러한 문제점을 이겨내자면 무엇보다 전체의 틀에서 역사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싸울 후보를 그야말로 바르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공천 제도에 있어 개인의 욕심이 끼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지요. 끝으로 뜻밖의 주어진 열린민주당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 전체를 살렸으면 너무도 좋은 기회였지요. 몇 가지 아쉬움이 큰 총선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문제라는 점이지요. 이처럼 이기고도 진 총선이라는 제목은 우리 정치 문화에 내일을 생각해서 붙인 것입니다. 4.16 세월호의 아픔을 토로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을 열어갑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